자, 한 장짜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칸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두 번째 칸 포인트는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죠? 취득세를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2% 적어서요. 2%를 6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6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 6글자.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기준이 되는 세율. 그다음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해요. 2%만 낸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1번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라고 나왔죠? 이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건축법상 대수선, 대수선을 하거나 또는 시설물 일종 이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런다고요.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거나 시설물을 일종 이상 열거된 것을 설치하면 개수라 그래요. 그럼 프린트는 개수에서 뭐가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은 아니죠?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봐요. 난 이렇게 건물이 있어. 갑돌이 소유라고요. 이거를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은행에게 임대를 해요. 갑돌이가.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죠? 은행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딸린 시설물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한다 그래요. 그럼 개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죠?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착된 금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그러면 누가 취득세를 납부할까요? 갑이 납부할까요? 은행이 납부할까요? 법상 납세무자. 갑은 가설한 자예요. 남이 건물에다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죠? 그럼 이 건물을 뭐라 그래요? 건물을. 세법은 건물을 뭐라 그런다? 주체, 구조부라 그래요. 주요가 아니라 세법에서는 주체, 구조부를 건물이라 그래. 그럼 임대인이죠? 그럼 이거를 임대인을 뭐라 그래? 건물주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 그래요. 건물 취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다르죠.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건물주, 갑이다. 시험은 건물주라고 안 나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에 보면 2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납세무자 2번 나와 있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잖아. 다를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본다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은행은 뭐다? 부담자일 뿐입니다.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써. 뭐만 규정을 해놨다? 납세 의무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자는 안 따진다. 결국 세입자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서 건물 가치가 증가됐죠? 가액이 증가됐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누가 취득세를 납부하라? 건물주. 시험은 건물주라고 안 나와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단 세입자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약정을 할 수 있죠? 부담자는 안 따진다. 세법은 뭐만 따진다? 납세 의무자만 따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2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뭐다? 건물주예요. 은행이 가설한 자죠? 다를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가 내라 그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2번 과점주주예요. 그럼 우리가 과점주주는 갑돌이 혼자도 되지만 특수관계인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50% 취득했다. 과점주주다 아니다. 딱 50%는 아니에요. 50%가 넘어가야 돼요. 딱 50%에서 한 장만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라고요.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하죠.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잘 봐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그럼 누구를 동원한다? 배우자. 배우자를 동원합니다. 특수관계인이죠? 그래도 배우자가 10%를 취득합니다. 그럼 합쳐서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60%. 그럼 이 애는 뭐다? 과점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혼자가 아니면 두세 명도 된다고요. 독점이 아니에요. 과점주주. 50% 초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자, 비상장 회사를 설립합니다. 항상 빗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빗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상장 회사,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립하면서 토지 건물을 취득했다고요. 토지 건물을 100억 원어치 취득했어. 100억짜리 토지 건물을 취득한 거야. 그럼 무슨 등기 쳐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되죠? 그럼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누가 납부해야 돼? 비상장 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비상장 회사 명의로 토지 건물을 등기 쳐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한다? 비상장 회사가. 그래야 비상장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비상장 회사가 설립하면서 토지 건물을 샀잖아. 그럼 비상장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한다고요. 이게 1번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취득한다고요. 취득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요. 누가? 갑돌이 등이. 갑돌이 합쳐서 과점주주가 취득했다는 거죠? 60% 취득했어요. 그럼 뭐를 취득했어?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럼 주식을 취득했지만 세법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
14개, 14개 있겠죠? 토지, 건물 등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 2%를.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비상장 회사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등 14개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요. 그리고 3번, 기본 강의니까 3번까지만 알면 돼. 자, 근데 설립시. 설립후가 아니라 설립시, 원시 취득이죠? 이게 설립시잖아. 설립시 과점주주가 됐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으로 뭐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왜 과세를 안 해? 이중과세니까.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같은 재산이죠? 이중과세니까 5번 출제됐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뭐다? 이중과세야.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언제부터 과세할까요? 설립일 이후. 설립일 이후부터 뭐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3번까지요.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생긴다? 설립일 이후. 즉 이거는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했을 때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뭐다? 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증자, 자본금을 들리면서 이렇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야. 자, 거기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에 보면 7번 과점주주 나와 있죠? 과점주주 나와 있어요. 7번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14개. 비상장 회사의 장부상 14개 재산이 있겠죠? 열거된 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거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다음 7번. 과세 대상 총액 곱하기 뭐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 등이 얼마야? 100억이잖아. 그럼 이런 경우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러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 2%만큼 취득세를 내는 거라고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전체를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비율만큼만? 지분 비율 60%. 단 60%가 설립시죠? 자, 설립시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취득으로 안 봐? 이중과세니까. 토지, 건물, 비상장 회사만 취득세 내는 거예요. 설립시 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4가지를. 나머지는 이제 다음 코스에 배운다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는 기본서가 나온다니까 희망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65쪽. 65쪽. 자, 3번. 자, 3번. 65쪽 3번이에요. 3번. 자, 별 딱 붙이고 3번. 65쪽 3번 기본서 법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그럼 무슨 회사 주식이야? 비상장 회사. 즉 코스피는 과점주주가 안 돼요. 코스피는 과반수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가증권 상장된 법인은 제외. 어떤 법인이야? 코스피 법인이 알아들은 삼성전자 주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외. 그럼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 자, 포인트는 몇 프로 초과? 50% 초과 나왔잖아. 이상하면 안 돼요. 50% 초과다.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밑줄고 해당 법인의 뭐를? 부동산 등을 괄호는 보지 말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거는 줄임말이죠? 줄임말이야. 부동산 등을 뭐만큼? 여기 뭐 무슨 뭐?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 비율이 생략된 내용이에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이 생략된 거라고요. 자, 나왔다. 기초, 포인트, 설립시. 다만 설립 후야 설립 시야. 설립 시 어쩌고 저쩌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보지 않아요? 이중과세니까. 다만 이 경우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뭐가 있다?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갑돌이 딱 50% 과점주주가 아니죠? 배우자 10% 과점주주잖아. 그럼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는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혼자가 다 내도 되고 따로따로 내도 되고 단 한쪽이 안 내면 한쪽을 대신 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과점주주는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 책임이 있죠. 이렇게 공동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출제 흐름을 파악하면 돼요. 자,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과세될 수 없는 거, 있는 거. 글씨라도 초반엔 잘 읽어야 돼요. 있는 것. 자, 기억 포인트가 뭐다?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증가된 거는 취득으로 본다. 2% 과세한다 그랬죠? 자, 기계장비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자체 제작은 원시 취득이야. 그럼 회사에서 만드는 거 자체 제작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자, 토지를 뭐 했어?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 안 따져요. 자, 그 다음 리을 공유수면 매립 간척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최초의 취득이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과세한다고요? 그럼 과세될 수 있는 거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뭐 빼고 니은 빼고. 니은 이거 조심해. 기계장비죠? 또 하나 뭐가 있어? 차량, 선박, 항공기. 차량,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최초의 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아까 과세 대상 했죠? 자,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돼요. 69쪽.
자, 납세 의무자. 자, 69쪽 보자고요. 납세 의무자. 자, 사실상 취득자잖아. 사실상 취득자는 실질 취득자죠. 뭐를 안 따진다 세법은 첫 번째 밑줄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를 합쳐서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다? 양수인의 밑줄고 이전 받았을 때는 양수인. 그리고 옆에 뭐도 나왔어? 소유자. 소유자는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취득한 게 아니잖아. 지목 변경 소유자. 개수하면 건물 소유자. 종류 변경하면 종류 변경 소유자. 소유자는 무슨 취득을 얘기한다? 간주 취득. 양수인은 무슨 취득을 얘기한다? 승계 취득. 이렇게. 이게 법조문이야. 결국 1번 지문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돌려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항상 시험은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과세한다 과세를 안 한다? 과세한다. 자, 승계 취득자 나왔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 딱 4개 밑줄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이다 나와 있죠? 자, 선박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조.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야. 그럼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하죠? 근데 옆에 밑줄고 무슨 취득이자? 승계 취득은 납세 의무를 뭐다? 진다. 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승계 취득. 만약에 원시 취득이라고 나오면 지지 아니한다. 용어가 바뀌고. 이거 4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가 아파 공부하다 보니까 배도 아프고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자, 승계 취득자. 박스는 보죠. 의제. 자, 의제는 뭐다? 본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1번. 아까 했죠? 건축물의 부속 설비나 부대 설비, 주체 구조부 취득자. 3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야. 3글자로 건물주.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 부대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가 부착된 금고예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임차해서 부대 설비 부착된 금고로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가 하나가 돼요. 건축물로서 밑줄고 효용가치, 건물 가치가 증가됐죠? 은행이 입주해서 뭐다? 부착된 금고를 20억짜리를 벽에 탁 붙였다고요. 건물의 효용가치,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건물값이 올라가죠? 그럼 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밑줄고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시험은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본다. 항상 주의하고. 함께.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왜? 건물 가치가 증가됐잖아. 은행이 들어왔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증가됐죠? 그래서 법은 실질로 따지는 거야.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취득세 누가 내라? 건물주. 이러면 다 맞히니까 건물주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 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부터는 읽어보면 돼요.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했잖아. 간주 취득이죠? 이거는 상계 아니잖아. 변경한 거잖아. 그럼 변경하니까 절대로 뭐다? 이상한 용어 쓰면 안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절대 상계 아니죠? 취득 시점의 소유자면 큰일 나는 거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뭐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뭐에 속지 말자고요? 취득 시점. 그래서 첫 번째 밑줄고 가액 증가가 됐잖아. 가액 증가는 몇 프로 낸다? 2%. 누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로 본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3번도 똑같잖아. 지목 변경.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감소되면 안 돼요. 증가돼야 돼요. 가액 증가에 밑을 긋고.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변경된 시점. 소유자가 납세무자로 본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5번 내려와요. 5번. 자,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상속인. 혼자 받으면 상속인이 내죠?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각자. 상속인 각자가 낸다고요. 항상 괄호를 조심해야 돼요. 유증이 뭐예요?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옆에도 유증이죠? 유언에 의한 증여는 원래 출신이 증여잖아. 그러나 세법에서는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을 포함한다. 왜?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므로. 포함한다가 답이에요. 신탁재산도 상속을 받으면 상속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원칙은 누가 낸 거야? 각자가 지분만큼 내는 거죠? 지분만큼 내잖아. 그러나 각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공동 책임이 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 제2차 그러면 안 돼요. 연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진다. 연대, 함께 책임을 진다고요. 그럼 연대가 뭐다? 공동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 명이 받으면 공동 책임이니까 혼자 내도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안 내고 도망가 버리죠?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상속인 상호간에는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다. 세 번째 줄, 원칙은 뭐다? 지분만큼 내는 거예요. 원칙은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거를 낸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이 안 내면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자, 6번. 주택조합령. 부동산의 취득이죠?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낸다? 절대로 조합하면 안 돼요.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규모 특별법, 포인트는 재건축 등이 들어가면 세 번째 줄이 중요해. 조합 밑줄고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령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천세대 노불량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네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아파트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엄청 오르죠, 그죠? 막 20억, 막 30억도 뛰는 지역이 있어요. 뭐 이런 데 살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이런 데. 자, 그럼 1000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1000세대만 지을까요? 더 지을까요?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늘려서 더 짓잖아. 이거를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세대가 허락이 돼서 200세대를 더 짓는 거야. 요렇게. 원래는 1000세대였죠? 200세대를 더 짓는다고요. 수익 사업이니까. 그럼 1000세대는 새 아파트가 되면 이게 누구 거야? 조합원이죠? 취득세를 조합원이 내야 돼. 취득세는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내야 돼요. 이거는 일반 분양이잖아. 일반 분양하는 거죠. 200세대. 이런 200세대 당첨되면 이것도 로또에 알아들었나요? 10억짜리 대사관 로또에 이거 당첨되면은 그럼 이거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조합을 만들죠. 그럼 조합을 만들면 모든 사업은
조합원에게 신탁을 받아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되 천세대는 뭐다?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반 분양분이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 그래도 이 땅은 뭐다?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조합이 땅을 이전시키잖아요. 그죠? 조합에게. 그럼 조합이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0세대는 나중에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취득세를 또 내야 돼? 분양 받은 자가 낸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조합 원용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조합원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나왔잖아. 다만 나왔잖아.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게 일반 분양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땅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내는 겁니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일반 분양분. 시험은 일반 분양분이라고 안 나와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에서.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내는 거야? 조합이 취득세를 낸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잖아요. 조합원이 원시 취득자가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취득일을 알아야죠. 취득일을 알아야 돼요. 응? 이거는 이제 이거는 중급 강의로 들어가. 근데 요거 취득일을 알아야 돼.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지. 이거는 뭐다?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에요. 이런 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일을 알아야죠.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의 취득일이야. 그럼 조합의 취득일은 두 가지가 있어. 거기 주택법이 나와 있죠? 그럼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뭐다?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주택법 용어가 뭐다? 사용 검사일.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이라고요. 주택법. 그 다음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죠?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정비법은 공법 용어를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조합의 취득일은 언제다?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라면 안 돼.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여보세요? 자, 천세대는 누가 취득세를 해야 돼?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 분양이죠? 그럼 땅은 조합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조합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200세대는 1000세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은 취득일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조합의 취득일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지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정비법에 의해서 지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뒤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요. 자, 넘어가죠. 자, 9번. 자, 9번에 9번 별 딱 붙여. 그래서 우리가 8번까지는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9번이다. 9번. 자, 9번은 필수예요, 필수. 자, 9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계 좀비 속이에요.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직계 존속이. 나를 중심으로 위로.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밑에 핏줄이에요. 내 핏줄이 새낀 거야. 핏줄. 자, 공부합시다. 자, 9번. 자,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가족 간의 이전이죠? 갑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했다. 상식이 뭐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죠?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 대가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원칙이에요.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절대 유상하면 안 돼요. 가족 간의 이전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식.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구분해야 돼요. 다만 여기 보세요. 가족 간의 이전도 이 녀석이 매수자잖아. 이전 받았죠? 그럼 가족 간의 이전도 증명되는 거래,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가족 간의 이전도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증여를 안 쓰고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이 나오면 무상이란 단어를 안 쓰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8개예요.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8개잖아. 8개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1번. 뭘로 취득했어? 공경매. 공경매로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공경매. 가족 간의 공경매라고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래서 갑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가족이 취득하죠? 그럼 이것도 돈 나가는 거잖아. 파산 선고도 법원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파산 선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법원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다.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포인트가 뭐다? 교환이야. 교환이야, 교환. 교환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자, 교환은 뭐다? 급부를 위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교환, 가족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어요. 그럼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은 뭐에 들어간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라고요. 3번 별 표시했어요? 그리고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언어에서 증명되는 경우. 증명하라 이거지. 그럼 기억은 뭘로 증명하라? 소득으로 증명했어. 벌어서 샀다. 그럼 인정해줘요. 세무서 가서 세무 소득세 낸 거를 띄어다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 그래서 소득으로 증명하면 대가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니은은 뭘로 증명했다? 소유재산을 처분에 밑줄고 처분하고 그 돈으로 또는 담보에 밑줄고 담보 잡혀서 그 돈으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증명되는 거야.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담보 잡혀서 그 돈으로 증명했다고요. 속일 수가 없잖아. 내 재산 처분하고 부모님 거 샀다. 인정해줘요. 자, 그 다음 디귿.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했어. 세금 냈죠? 그럼 뭐를 갖고 있어? 상속재산, 수중재산을 갖고 있죠? 이걸로 대가를 지급한 거야. 그래서 디귿은 뭐다? 재산 받고 상속재산, 수중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죠? 즉 가족 간의 두 글자로 적어 교환이야. 이것도 교환. 부동산 받고 상속재산 부동산으로 줬잖아. 즉 교환은 뭐다?
유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리을은 뭐예요? 입증했잖아요. 입증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입증되는 경우 입증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포인트만 딱 잡아가죠. 자 납세의무자네. 자 여기 봐. 자 사실상 취득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시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시험은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지목 변경 등은 가액이 증가됐죠? 취득 시점이 아니라 누구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바가 있다. 연대. 자 나왔다. 조합 원용이죠? 누가 내는 거야? 천세대 조합원. 그러나 일반 분양분은 뭐다? 아까 제외한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배웠잖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식. 대가가 없잖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여. 증여야? 그럼 옆에 다만 다음 언해하는 경우는 뭐다? 유상. 입증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거 공경매. 대표적인 거 파산선고. 세 번째는 교환. 이런 거 대가를 지급한 증명. 이런 거는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마무리는 뭘로 하는 거야? 이걸로. 안 배운 거는 하지 마세요. 배운 한도 내에서. 이걸로 딱 정리해야지. 납세의무자 나왔네. 자, 1번, 2번, 3번, 4번. 4번 배웠어요. 4번까지. 6번 배웠잖아. 7번도 일부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거는 8번이야. 별 딱 붙여. 8번. 8번 별 붙였어요? 자, 가족 간의 취득은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다만 입증 증명 시에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이런 거 맞잖아. 공경매, 파산선고, 서로 교환. 이런 것들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소득 증명은 하나 지어보세요. 밑에도 소득 증명 있잖아요. 소득으로 증명하면 유상이잖아. 한 군데만 알면 된다고요. 그러다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입증이나 증명되는 거래는 어떤 용어를 쓴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5번 아까 설명 안 했잖아. 외국인 소유. 자, 외국인 소유지 5번. 자, 외국인 소유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자동차 등을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대여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는 누가 취득세를 낸다? 수입하는 자. 결론은 뭐다? 외국인에게는 세금 못 걷지? 내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5번 참고만 알아두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